배 소장님, 네. 한국갤럽이 대선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4일과 5일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었느냐하고 또 왜 찍지 않았느냐, 예. 또 김문수 후보를 왜 찍었느냐, 왜 찍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시사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표를 찍은 이유는 예. 첫째가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그렇죠. 27%, 직무 및 행정 능력 17%, 경제 기대 경제 정책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는 13%, 그리고 정책 공약 뭐 6%.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이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란 종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구도는 그냥 암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고 안 해도 되는 대선이잖아요. 예. 안 해도 되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오죽 뭐 국민의힘은 부담스럽고 또 명분이 안 서는 선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들고 나왔던 건 탄핵 심판이잖아요. 내란 종식. 심판, 예, 내란 종식.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선거 전략이 딱 들어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욕구하고. 그렇죠. 그게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선 그렇습니다. 때는. 구도죠. 구도에서 뭐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아무리 용을 쓰면 뭐 조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였고, 그건 뭐 우리도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분석을 하면서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겨우 좀 비슷해지고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거 다 조합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용을 써봐도 이 구도라는 거, 탄핵 구도, 또 비상계엄 구도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를 찍은 이유는 도덕성 청렴. 그렇죠. 이게 33%. 그런데 이재명이 싫어서가 제일 1위로 나올 줄 알았는데 2위 30%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큰 차이는 신뢰, 아니고, 믿음직, 정직 그런 게 28%.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이유는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그런 큰 프레임에 공감을 한 거고, 김문수 후보를 찍은 것은 개인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덕성이라든가 품성 그런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김문수를 찍지 않은 이유를 보면은 계엄 옹호 내란 동조, 계엄 옹호 내란 동조가 30%로 1위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19%, 신뢰 부족 거짓말 4%뭐 이런 정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계엄 옹호 내란 동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데 그렇죠.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도죠. 예. 제가 말씀드린 구도잖아요. 예. 그 구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비상계엄 탄핵의 이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안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얘기를 했죠. 아니, 늘 배 소장이.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배 소장이나 저희들이 이 얘기했던 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국민의힘은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간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전련도 안 오고 못했죠. 그 무슨 부정선거 그 영화 보니까 뭐 영화도 보시고 사람도 만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김문수 후보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탈당한 분인데 이제 절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애매한 전략적 모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유지한 거.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저하고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이유는 사법 리스크가 30%,
신뢰 부족, 거짓말 18%, 사리 사욕 14%, 과거 언행 논란은 6%.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이유는 그 개인적인 그렇죠. 이유예요. 개인적인 성향, 품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언행 논란은 이제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형수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뭐 효과가 이번에는 전혀 임팩트가 없었던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선거는 한 70% 이상이 구도가 정하는 거예요. 예. 구도가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물 구도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형수 욕설이나 이것은 이슈 중에서도 스몰 이슈예요. 예. 빅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몰 이슈는 구도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시간에 수도 없이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인데 아니 인물에서 민주당은 초일극 체제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다 넘쳐서 왔잖아요. 네. 김용남, 뭐 허나, 윤여준, 권오을 아니 사람들이 넘쳐오니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야 어쨌거나 간에. 근데 여기는 뭐 도와야 될 사람도 안 도우잖아요. 예. 도와야 될 사람이 뭐 하와이가 있고 이런 판이 되니 이게 결집이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잘못 세웠다. 인물 구도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구도부터 바꿔서 했어야죠. 구도를 전면적으로 그렇죠. 바꿔야 하고 저희들이 대선 전 뭐 깜깜이 전에 중도층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한 3분의 1, 3배수, 뭐 2배수 이렇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려면은 구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입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귀에 피가 철철 흘러들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바꿨으니까 결국은 49.42 대 41.15로 네. 이렇게 진 것 아닌가. 289만 표 차이입니다. 289만 표. 그나마 그래도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젖잘싸 아니냐.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졌는데 대선에서는 0.74%든 뭐든 지목 끝입니다. 졌는데 잘 써도 선거에서는 지면 남는 거 네. 없어요. 그걸로 그거는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트리플 특검을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집이 이제는 뭐 속된 거의- 말로 거들나죠. 예. 집안이 거들나죠. 거의 뭐 줄추상이 나고 예. 완전히 뭐 당 자체가 존립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겨냥해서 예. 그것도 뭐 170일인가를 수사를 해버리고 또 별건이 있으면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도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푸닥거리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가겠습니까? 임기 내내 가는 거죠.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듭 아쉬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전략적 유연성이 좀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네. 거 아닌가. 특히 김문수 후보 경우는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해서 중도 외연 확장에 엄청난 제약이 있으리라는 것은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유연성을 갖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네. 결국은 이런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대충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해요. 네. 네. 분명하죠. 하나는 윤석열은 완전히 이제 절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워버려야 한다. 네. 친윤. 근데 친윤이라는 게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이 없는데 무슨 친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차례 분석을 했고 선거에서도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이 3P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정당이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그럼요. 정당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정당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장 정권은 차지했을지 모르고 워낙 한쪽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간 거지. 국민들이 민주당이 예뻐서 잘해서 귀여워서 희망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면 돼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와 안보를 잘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에요. 쉬운 이야기예요. 경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안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보수의 성격을 드러내는 걸 다 없애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두 번째 P는 뭐냐면 이 P는 첫 번째 P가 필라스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 두 번째 P는 팔러시. 수도 없이 고 박사님 생각날 겁니다. 총선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 정당에 지급되는 200억 중에서 100억을 여의도 연구원으로 가라. 그래서 50억은 전문 연구위원들을 뽑아서 10년 계약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전략을 뽑아서 미국의 브루킹스든 헤리티지인데 그걸 능가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인물. P는 뭡니까? 사람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당은요, 사람을 기르는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다 쫓아내보내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다 이런 소식만 들리지 누가 들어왔다 없지 않습니까? 들어왔다는 것은 용병이 들어왔다. 그러겠죠. 그 얘기죠. 용병. 그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망가뜨려버리고 외부 수혈. 그러니까요. 용병을 불러들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당까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한덕수 용병 불러들이려다 그것도 패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상식적인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 느닷없이 새벽에 김문수 갈아치우고 네. 한덕수로 이렇게 일본말로 기리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한덕수가 나가 떨어졌어요. 용병이. 그래서 다 용병들이 맞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용병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 30년 있었다는 사람도 하와이로 뭐 달아나 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네. 이제는 세대 교체, 정치 교체. 맞습니다. 옛날에 불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그렇죠. 그랬었죠. 삼겹살 불판을 뒤집어야죠. 아니 네. 타버립니다. 예. 타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여론조사상에 보면은 개엄 옹호 내란 동조가 30%로 김무사 안 찍었다는 거고 이재명이 왜 찍었냐 하니까 개엄 심판 내란 종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사람들 친윤 인사들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뭐 제거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부를 맡는다든가 어디 간판을 맡으면 안 된다. 교체해야죠. 완전 쓸어내야 한다. 그 예. 얘기 아닙니까? 이 결과가 알려주는 게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한다고 하지만 쇄신의 기본은 당의 간판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렇죠. 결국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걸로 보여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정책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야당이 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물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불판을 확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이런 분들도 무슨 원내대표 후보로도 오르고 당대표 후보로도 오릅니다. 네, 안 되는 이유가요. 친윤 이른바 기존의 중진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죽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친윤 기득권들은 싹쓸이가 돼야 물갈이가 돼야만이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연 국민의힘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 선출이 있고 거기도 보니까 원내대표 뭐 3선, 4선, 5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꼭 원내대표를
다선 위주로만 해야 하는지. 뭐 김재섭 초선의원 같은 도봉에서 당선된 사람 예. 있죠. 그런 사람 딱 원내대표 시키고 영국이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 불레오도 나오고. 예. 예. 김용태도 나왔으니까 고 박사님 그보다 말씀대로 나이가 많잖아요. 더 많죠. 예. 예. 그래서 확 바꿔야 합니다. 다산 오면 결국은 친윤입니다. 그렇죠. 예. 영남에 분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다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예. 그리고 수도권에 몇 명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속된 말로 쪽수가 수도권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영남이 똘똘똘똘 뭉쳐갖고 원내대표 장악하고 그리고 그래서 비대위가 계속 되는 겁니다. 비대위는 원내대표가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비대위를 하자는 거예요. 예. 예. 트리플 특검, 3개의 특검이 닥치는 예.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인물 가리를 해버려야 물갈이를 네. 해갖고 판을 바꿔야 살아난다. 예. 고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또 불길한 건 제 예측이 맞았지 않습니까?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다. 예. 아, 이런 큰일이네요.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예측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제발 좀 시킨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 박사님이 정말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안 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는데도 하나도 채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갤럽 여론조사 이 결과가 얼핏 보면은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좀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